점유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 자,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딱 잡아가지고, 자,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을이 점유자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자다 잡아주시고, 네 가지 측면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일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한 뭘 보셔야 돼요? 요건 보셔야 되겠고, 그럼 완성했을 때 효과를 보셔야 되겠고, 완성 이후에 아직 등기하기 전까지 법률가액을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이렇게 해서 딱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취득시효의 요건, 이쪽 파트예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요건으로 갖춰야 될 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하고 다툼이 있을 때 이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한 건지 아닌지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요거 입증 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 쪽에서 부정하는 소유자 쪽에서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둘이 소송 붙습니다. 나중에. 그럼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요? 이쪽이 좀 유리하겠지. 일단 이 사람은 이 토지를 좀 계속 점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뭐 해주니까, 추정을 해주니까 이쪽에서 안 뺏기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입증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점유는 몇 년간, 20년간 계속돼야 되고, 계속도 역시 추정되죠? 자, 기산점 얘기, 이거 주의해서 보세요. 아직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 자, 기산점 얘기하면 아무 얘기 없다, 그러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항상 뭐 된 시점, 점유 개시된 시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문장 속에서 점유 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란 얘기가 나오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잡으시라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잡으시고요. 자, 이제 요건 보셨으니까 이제 완성했을 때 효과 들어갑니다. 자, 시효가 완성했다고 해서 시효 완성자, 점유자가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지는 못하고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청권이 발생하죠. 그럼 등기청권 그럼 두 가지. 뭐하고? 성질하고 상대방.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라니까. 그래야지 이제 쭉쭉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거기서 나왔구나 알 수 있어요. 요 등기청권의 성질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이죠. 아직 요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이란 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멸시효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요.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판례는 현실을 생각해서 시효 완성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더 나아가서 자,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되지는 않죠. 또 즉시 소멸한다. 틀린 얘기가 돼요. 10년이 지나야 되겠죠. 자, 이제 상대방을 보면 자, 기존 하여간 취득시효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이걸 기준 잡으시라고요. 특히 뭐 당시. 이것 때문에 이제 전의 소유자냐 후의 소유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처럼 시효 기간 뭐 전에 완성 전에 그랬으니까 시효 전이란 얘기죠. 자,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이제 쭉 가지고 있다가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인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죠. 자, 이해되시죠? 금방 배우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당시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어떤 소유자여야 된다고요? 진짜 소유자여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긴 돼 있는데 그 등기가 뭐라면, 우열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될 수는 없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청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시효는 완성됐는데 아직 점유자 명의로 등기가 안 됐네. 이 관계를 따지면 돼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현재 소유 명의자하고 취득시효 완성자 간의 법률 관계. 자, 시효는 완성됐으니까 얘는 얘한테 등기해달라는 권리가 있죠. 또 얘는 얘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죠. 그 권리 의무는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또 소유자라 해가지고 이미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완성자에 대해서는 토지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소유자, 원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요게 토지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한테 등기해 주기 전에 자, 완성은 됐지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제3자에게 그 토지가 처분된 경우 첫째 1번 점유자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 사람은 지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가요? 완성 후의 소유자인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가 없다. 즉 이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거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는 등기해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유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취득시효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도 제3자한테 처분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한테 그래 땅은 됐고 이제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이중매매 논리하고 비슷하니까 제3자라도 그 원소유자 배매에 뭐 했다면 적가당, 그럼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얘들아 하죠. 자, 또 세 번째는 이제 소유자가 토지를 처분한 게 아니라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다른데 넘길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시효 완성자가 시효 완성 후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 승계한 사람은 직접 자기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죠.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소유권 취득. 자, 이제 시효 완성자가 우여곡절권에 등기를 했어요. 그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자,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 점유 개시한 때, 점유 개시한 때 소급을 합니다.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배우신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